지금부터는 졸업 처리와 재학생 반편성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업 처리는 졸업 처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나이스 매뉴얼 2권에 파트 졸업 업무 파트가 있습니다. 이 졸업 업무 파트의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매뉴얼로는 231페이지입니다. 2권에 231페이지고요. 저는 연수를 나이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졸업 처리는 되게 쉬운데 우선은 명예 졸업 학생이 혹시 있을까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처럼 중3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 활동 중에 사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명예 졸업 대상자 관리부터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 큰 사건은 없었으니까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없다 하면 그냥 바로 졸업 처리부터 가시면 됩니다. 네, 조기 졸업자 관리로 들어가서 2학년 아이인데 이번에 3학년 아이들과 함께 졸업을 하는 아이가 있다. 자, 그러면 등록 누르시고 해당 아이를 찾아가지고 2학년에서 해당 아이를 찾아가지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같이 졸업 처리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탭대로 가는 건데요. 메뉴대로 순서대로 두 번째 메뉴로 가서 졸업 대상자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작업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졸업자가 생성됐습니다. 뜨죠? 자, 그리고 졸업 대상자를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조기 졸업자가 있다면 조기 졸업자도 목록에 뜨겠죠? 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졸업 대장 번호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졸업 연도 2022학년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졸업 일자 확인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졸업 일자가 다르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학사 일정의 졸업 일자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있는 졸업 일자를 가져오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졸업 일자가 1월 5일인데 우리는 졸업식이 1월 6일인데 그런 학교들은 연간 학사 일정 관리를 선생님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에 보면은 졸업식이 1월 5일로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삭제하고 자, 여기에다가 졸업식을 1월 6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졸업 처리로 가죠. 졸업 처리에서 자, 가정은 1월 6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틀린 거는 네, 여기 학사 일정을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졸업 회차 확인하시고 대장 시작 번호는 학교에서 정한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형식을 바꾸려면 클릭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자, 졸업 대장 번호를 어떤 순으로 부여할 것인지 학교에서 정하시고 작업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처리가 되고요. 자료 내려받을 수 있고요. 대장 번호를 수정한 파일을 올리려면 내려받아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적 반영을 하시면 안 돼요. 학적 반영을 하면 빠지니까 아직 졸업식까지는 우선 놔둬야겠죠. 자, 그리고 아마 졸업식 때 졸업장을 나눠주기 위해 졸업장을 출력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학교에서 졸업 번호 순으로 출력할지 학년반 번호 순으로 출력할지 이제 정하신 대로 네, 조회하고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졸업식이 끝나면 졸업 대장 출력하셔가지고 법정 장부이기 때문에 출력해서 네, 결제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월쯤에 이제 졸업 처리와 고등학교 보입과 관련된 그 학적 처리에 대한 공문이 또 올 거예요. 언제까지 뭐 해라, 언제까지 뭐 해라. 요거 참고해서 이 시기에 맞춰 졸업생 학적 반영을 하시면 중3 아이들이 이제 빠진 졸업 처리가 돼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졸업 부분이 끝납니다. 만약에 뭔가 틀렸다 그러면 작업 취소를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 다시 취소를 하면 네, 이렇게 되죠. 취소하면 부여된 게 다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수는 이제 반편성과 관련된 거고요. 신입생 반편성은 아마 2월 달에 연수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저희 오늘 연수에서는 나이스 2권의 신학년도 준비 업무 부분에 네, 재학생 반편성 부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권, 매뉴얼 2권의 신학년도 준비 업무에 여기 페이지가 여기 12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12페이지로 볼 건데 저는 마찬가지로 나이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편성 학적에 가면 반편성 선행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편성 기준 그룹 관리는 해당 학교만 하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학교만 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 2학년에 그러니까 2, 3학년 중에 2, 3학년만 해당이 되는데요. 2, 3학년 중에 뭐 일부 반은 생활 일본어 반으로 편성하고 일부 반은 생활 중국어를 선택한 아이들로만 반편성을 하겠다. 자, 이럴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안 하시고 입학, 조기 진급, 요급자 관리부터 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시면 추가하셔서 이렇게 그룹 만드시고 소스반 등록하시고 지원학생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서 자, 입학은 아니죠. 아직 우선 조기 진급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1학년인데 3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등록해 주시고요. 이런 아이가 없고 우리는 유급자는 있다. 유급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셔서 이 아이가 이제 종업식 근처에 대부분 반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결석 일수 확인해 보시고 자, 유급자는 수업 일수가 부족한데 부모가 유예 신청을 안 하는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가 예를 들어 2학년인데 3학년으로 진급 못하고 또다시 2학년을 다녀야 되는 거죠. 수업 일수가 부족하니까. 자, 이런 아이들만 등록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락하면 내년에 진급 처리가 다 돼가지고 학기 중에 발견되면 조금 네,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은 올해 꼭 놓치지 않고 확인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유급자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유급자가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진급 대상자 생성. 자,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네, 생성으로 둘 다 떠요. 그러니까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진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목록이 쭉 뜨겠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반편성 관리로 가셔서, 자, 재학생 중에 성적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학년 아이들은 3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때는 2학년 아이들 여기 반편성 기준 생성 여기를 누르시고, 자,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2학년이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자료 성적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성적을 가지고 반편성을 할 것인지의 목록이 떠요. 그러니까 선생님네 학교에서 22학년도에 시험을 본 것들, 성적 처리를 한 내용들이 뜨거든요. 이 중에 우리 학교는 1학기 말을 50% 반영하고 2학기 말 성적을 50% 반영하겠다. 이렇게 선택했다면 50, 50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2학기 말만 반영하겠다. 그럼 2학기 말을 100%로 하면 되고 아니면 우리 지필평가, 수행평가 빼고 지필평가만 반영하겠다. 지필평가에 대한 비율을 넣으시고 네,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성적이 있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진급학년 어떻게 올라가는지 자, 2학년 아이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3학년.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일본어, 중국어반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학교들은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3학년은 동일 반으로 반편성을 할지 안 할지 여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자, 순위는 성적 순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하면은 남녀 공학 그러니까 합반인 경우에는 남자 반 1등부터 이렇게 가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해서 반편성이 됩니다. 작업 실행을 하게 되면 반편성이 돼요. 자, 이게 이제 성적이 있는 학년이고요. 성적이 없는 학년들을 살펴보면 없는 학년들은 두 번째 반편성 기준 자료 내리기에서 1학년이겠죠. 예를 들어 1학년은 성적이 없어요. 그러면 1학년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 여기 정렬 기준 선택하시고 내리기를 합니다. 내리기. 그러면 엑셀 파일이 쭉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1학년이 나와요. 그러면 자료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목록이 뜨죠. 그럼 여기엔 석차와 성적이 나와요. 석차와 성적을 똑같이 넣는 거죠. 자, 그래서 0으로 쭉 넣거나 1로 쭉 넣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적을 0으로 입력하고 석차를 1로 입력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석차와 성적이 똑같이 있어야만이 석차를 예를 들어 1로 이렇게 쭉 넣고 0으로 쭉 넣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올렸을 때 석차 성적이 똑같기 때문에 뭐 성별이나 생년월일로 반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나이스에 다시 파일 금방 저장한 거를 재학생 2학년 올라가죠. 찾아보기에서 이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기 하시고요. 자, 올리기 하고, 자, 그러면 일괄 반편성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잖아. 이 아이들은 1학년을 2학년으로 마찬가지로 이거 선택하시고, 자, 지금 순위는 다 똑같은 걸로 넣었기 때문에 성명이나 생년월일로 반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학 때 성명을 했다. 그럼 2학년 올라갈 때는 생년월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업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파일을 우리가 알아서 반편성을 한 다음에 그걸 올리고 싶다. 또는 외부 업체에서 시험을 봐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반편성을 해서 준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파일,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에 가셔서 재학생 내리기 해가지고 똑같이 파일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반편성한 자료를 이 파일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올리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반편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개별로. 아이들이 진짜 조금이라서 개별적으로 반편성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교가 크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 개별 반편성보다는 네, 그 일괄 반편성을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괄 반편성을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재학생 중에도 개별 반편성 이렇게 이제 화면이 없어서 제가 자 1학년 지금 22학년 1학년 아이들을 네 진급 학년 2학년 뭐 2반으로 할 거면 2반 된 아이들만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저장하면 얘네들 체크한 아이들은 2반으로 이제 진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반편성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반편성에서 반을 다 정리를 해놓는데 2월에 전입을 왔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학년도로 1학년이면 1학년으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만 2학년으로 추가 진급시킬 때 그 반편성할 때는 이런 개별 반편성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좀 제대로 반편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뀌고 바꿔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 개별 반편성 내역 수정으로 가셔서 이 아이들 해당되는 아이들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명이인 체크하는 칸이 있죠. 동명이인 체크하셔서 같은 아이가 같은 반에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바꿔주시는 작업을 이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놓치지 않고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1반 아이와 2반 아이를 이렇게 일괄 교체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잘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그리고 학생 반 번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네, 진급 학년도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확인하시고 남녀 어떻게 할지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 실행하시면 되고요. 성명이나 주민번호 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반 번호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진급 반편성을 다해서 번호까지 부여를 했는데 2월 달에 전일별 와서 이 아이가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번호를 수정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바꾸다 보니 번호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번호를 부여를 조금 늦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학교에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반편성 결과를 반편성 조회에서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면 되고요. 반편성 조회 이전반 기준이 있고 배정반, 그러니까 진급반 기준으로도 조회가 됩니다. 단 여기에는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적이 없는 학년이면 상관없지만 성적이 있는 학년의 경우에는 이 성적을 아이들한테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삭제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공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월 달쯤 그 이제 졸업생 합격 반영이 끝나면 진급자 합격 반영을 자, 1학년은 3월 2일자로 2, 3학년은 3월 1일자로 합격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 그 공문이 어느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정에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반편성 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반편성 고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네, 그 반편성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반편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